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그 백악관에서 나온 팩트시트입니다. 목재, 제재목 및 파생 제품 수입으로 인한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한 대통령 성명, 이게 제목인데요. 네, 제목이 좀 길죠? 네, 좀 길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특정 목재 제품 수입에 꽤 높은 관세를 매긴다는 내용인데 흥미로운 건 그 이유로 국가 안보를 딱 내세웠다는 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료 보면서 관세 내용도 자세히 보고 또 목재랑 국가 안보가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이게 또 어떤 큰 그림의 일부인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시의적절하고 또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무역 확장법 232조라는 걸 근거로 들고 있거든요. 아, 232조요? 네, 이 법 자체가 원래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경제적인 계산만 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 결정이 앞으로 미국의 목재 관련 산업이나 뭐 건설 시장 또 국제 무역 파트너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 좀 다각도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제일 궁금한 건 역시 관세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들에 또 얼마나 관세가 새로 붙는 건가요? 네,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침엽수 제재목인데요. 이게 주로 건설에 많이 쓰는 좀 부드러운 나무들이죠. 네, 소나무 같은 거요? 네, 그런 종류요. 여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일단 10% 관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특정 덮개를 씌운 가구들 있잖아요. 아, 덮개 씌운 가구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뭐 천이나 가죽 같은 걸로 마감한 소파나 의자 뭐 이런 것들인데 여기엔 25% 관세가 붙고요. 심지어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게 30%로 오른다고 합니다. 와, 30%면 꽤 높은데요. 가구 가격에 영향이 좀 있겠어요? 그렇죠. 꽤 크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주방 수납장이랑 세면대인데요. 이것도 처음에는 25% 관세로 시작하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게 무려 50%까지 오릅니다. 50%요? 네, 50%요. 이건 정말 뭐랄까 파격적인 인상률이라고 봐야죠. 와, 50%라니. 그러면 주방 리모델링 하거나 집 지을 때 비용 부담이 확 늘어나겠는데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 관세가 모든 나라에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료 보니까 좀 예외가 있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그 점도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인데요. 모든 국가에 일괄적으로 다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미국이랑 따로 협상을 해서 우리나라 목재 수출이 당신네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 이걸 좀 해소하는 국가들은요. 이런 관세 인상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도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어요. 근데 협상의 여지는 남겨둔 셈이죠. 아, 그렇군요. 그럼 뭐 이미 좀 유리한 대우를 받는 나라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특히 영국, 그리고 유럽연합, EU, 일본이 그렇습니다. 이 나라들하고는 기존에 맺었던 무역협정이나 관계 같은 걸 고려해서 좀 더 완화된 조치를 적용하는데요.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어서 영국산 목재 수입품에는 이번 232조 관세가 아무리 높아도 10%를 넘지 못하게 상한선을 뒀고요. EU나 일본산 제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로 붙는 232조 관세랑 또 원래 적용되던 최애국 관세라고 있거든요. 아, 네. 최혜국 대우. 네, 다른 나라에 일반적으로 주는 가장 낮은 관세율인데 이걸 합쳐도 총 15%는 넘지 않도록 제한을 뒀습니다. 일종의 우대 조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다른 나라들보다는 확실히 부담이 덜하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는데요. 왜 하필 목재냐는 거죠. 네, 그게 핵심이죠. 뭐 철강이나 알루미늄처럼 직접 무기 만드는 데 쓰이는 금속이라면 국가안보라는 말이 어느 정도는 뭐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나무가 어떻게 국가안보를 위협한다 이런 논리로 이어지는 건지 이게 좀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일반적인 생각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조치를 둘러싼 어떤 논쟁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상무부에서 조사 결과 보고서를 냈는데 그게 이제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네. 보고서를 보면 현재 미국이 외국산 목재 제품에 너무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국가 안보를 해칠 위협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상황 자체가 위협이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나무라는 재료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요. 목재 제품이 뭐 국방시설 건설이나 도로, 다리 같은 중요 사회 기반 시설 유지 보수, 더 나아가서는 경제 전반의 안정성이나 산업 회복력에 꼭 필요한 요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그래서 외국 공급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혹시 비상 상황이 터졌을 때 필요한 물자를 제때 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깔려 있는 겁니다. 국병시설 건설이나 중요 인프라랑 목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예를 좀 더 들어주실 수 있나요? 약간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자료에서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집 지을 때 쓰는 그런 제재목 있잖아요. 이게 군사기지나 훈련시설 같은 군사 기반 시설을 지을 때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딱 명시하고 있어요. 아, 군사시설에도요? 네, 실제로 미군이 건설 분야에 쓰는 돈이 연간 10억 달러가 넘는다는 통계도 같이 제시하면서요. 특히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 교차 적층 목재라고 하는 영어로는 CLT라고 하는데요. CLT요? 그건 어떤 거죠? 네, 크로스 레미네이티드 팀버.
이게 뭐냐면 나무판을 여러 겹 교차해서 붙여 만든 건데 강도가 꽤 세서 콘크리트나 철골 못지 않으면서도 훨씬 가볍고 또 시공도 빠르거든요. 오,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이런 혁신적인 목재 제품을 군사 시설이나 임시 구조물 건설에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 이런 판단 하에 미군에서도 시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또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소재의 잠재력까지 생각하면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 확보가 꼭 필요하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교차 적층 목재 CLT 그런 신기술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건 좀 의외네요. 그럼 지금 미국의 국내 목재 생산 능력은 이런 시효를 감당하기에 실제로 부족한 건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입에 의존하는 건가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 상황이 드러납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놀랍게도 미국은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자국 내 연간 침엽수 소비량의 95%를 자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95%나요? 그럼 엄청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잠재력은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미국은 제재목 순수입국, 그러니까 수입량이 수출량보다 많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95% 생산 능력이 있는데 순수입국이라니요. 그건 왜 그런 거죠?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바로 이 자료가 지적하는 핵심적인 위협이 이 지점에 있는 겁니다. 잠재 생산 능력은 분명히 충분한데 실제로는 외국 공급망, 특히 특정 몇몇 주요 수출국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결국 외부 요인, 예를 들어서 뭐 특정 국가가 갑자기 수출 정책을 바꾼다거나 뭐 물류 대란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갈등 같은 이런 공급망 교란이 생겼을 때 미국 경제와 안보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이 조치의 명분은 단순히 목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필요할 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공급망을 확보하지 못할 위험성에 대한 대응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망 통제권의 문제로 프레임을 좀 바꾼 거죠. 공급망의 통제력 확보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국가 안보라는 명분이 조금 다르게 와닿네요. 그런데 단순히 이런 공급망 취약성 문제 말고도 다른 경제적인 이유도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요. 국내 산업을 좀 보호하려는 의도도 강하게 느껴지고요. 맞습니다. 이 자료는 그 부분도 아주 명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막 준다거나 또는 시장 가격보다 훨씬 싸게 제품을 막 수출하는 이른바 덤핑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불공정 무역 행위요? 네, 그런 불공정 무역 관행이 미국의 목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약화시켰고 이것 때문에 결국 수입 의존도가 더 심해졌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아하. 따라서 이번 관세 부과는 이런 외국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 조치다. 이런 성격도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수입 목재의 가격 경쟁력을 낮춰서 좀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고 동시에 미국 내 목재 생산 투자를 유도해서 장기적으로는 자급자족 능력을 키우겠다. 이런 거죠. 네. 이걸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국가안보 차원의 공급망 위험도 줄일 수 있다는, 그러니까 경제 논리랑 안보 논리가 같이 섞여 있는 좀 다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이 목재 관세 조치가 그냥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뭔가 좀 더 큰 정책적인 그림의 한 조각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트럼프 행정부의 전반적인 무역 정책 기조하고는 어떻게 연결해서 볼 수 있을까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성명서 자체가 이 조치가 이전 행정부 시절부터 쭉 이어져 온 미국의 무역 및 산업 정책을 국익 중심으로 다시 짜려는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걸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국익 중심이요? 네, 핵심 키워드는 역시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 기조라고 할 수 있겠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과거의 철강이나 알루미늄, 심지어 구리,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바로 이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똑같은 법조항인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관세를 매겼던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정말 시끄러웠죠. 그렇죠. 이번 목재 관세도 바로 그 흐름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국가안보라는 개념을 좀 넓게 해석해서 무역 장벽을 세우는 도구로 활용하는 경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긴 철강, 알루미늄 관세 때도 국가 안보 논리가 핵심이었으니까요. 혹시 지금 진행 중인 다른 산업에 대한 조사 같은 것도 언급이 됐나요? 이 국가 안보 딱지가 앞으로 더 많은 상품에 붙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는데요. 네, 그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상무부가 반도체 그리고 특정 의약품, 상업용 항공기, 또 풍력 터빈 부품, 로봇공학 그리고 드론 같은 무인 항공 시스템, UAS, 심지어 팬데믹 때 중요성이 확 커졌던 개인 보호 장비 PPE까지 정말 굉장히 광범위의 산업 분야에 걸쳐서 추가적인 232조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와, 반도체, 의약품, 항공기, 로봇까지요? 정말 범위가 넓네요. 네,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첨단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국가 기관 산업 전반에 걸쳐서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를 이유로 한 무역 조치가 앞으로 더 확대될 수도 있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시사하는 대목이죠. 그렇군요. 더 나아가서 이 자료는 상호주의적 관세라는 개념도 언급하는데요. 이건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가 미국 상품에 매기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그 나라 상품에 똑같이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좀 더 공격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아, 받은 만큼 돌려준다? 네, 뭐 그런
중요한 개념이죠. 이걸 통해서 미국의 경제 주권을 되찾고 또 미국한테 좀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비대칭적인 무역 관계를 바로 잡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걸로 해석됩니다. 이런 무역 조치들은 또 규제 완화라든지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한 다른 행정 명령들하고 맞물려서 전반적으로 미국 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해외 의존도를 줄이려는 큰 정책 방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백악관 팩트시트를 통해서 미국의 새로운 목재 제품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서 한번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핵심 내용을 좀 요약해보자면 무역 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워서 침엽수 제재목, 특정 가구, 주방 수납장 같은 품목들에 대해서 상당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한다. 이게 골자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일부 품목은 내년에 관세율이 더 오를 예정이라는 점도 중요하죠. 맞아요. 50%까지 오르는 것도 있었죠. 네, 하지만 이게 또 모든 국가에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고 영국이나 EU, 일본 같은 나라들은 좀 예외적인 대우를 받고 다른 나라들도 협상의 여지는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조치의 배경에는 단순히 외국산 제품 가격 경쟁력을 낮추려는 그런 경제적인 목표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 정부의 보조금이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 내 생산 기반을 강화해서 공급망의 통제력을 확보하려는 그런 국가 안보적인 고려,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라는 큰 정책 기저가 깔려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철강, 알루미늄에서 이제 목재로, 그리고 현재는 반도체, 의약품증 등 다른 여러 핵심 산업 분야로 조사가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런 정책 방향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따라서 이 조치가 단순히 목재 가격이나 가구값에 미치는 그런 단기적인 영향을 넘어서 미국 내 건설이나 관련 산업,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무역 질서나 동맹국 또 경쟁국과의 관계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좀 장기적인 시각에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그 국가 안보라는 명분이 과연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런 조치들이 실제로 미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지, 아니면 오히려 국제적인 무역 갈등만 더 심화시키고 결국엔 소비자 부담만 늘리는 결과를 낳을지, 이런 논쟁은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국제사회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파급 효과와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오늘 저희의 분석이 이 복잡한 무역 조치를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이처럼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운 보호무역주의적인 조치들이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해당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실질적인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국제 협력과 공급망의 안정성을 해치고 결국 그 비용이 우리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요? 글쎄요, 어쩌면 그 답은 시간이 좀 더 흘러봐야만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